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노화 현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인간의 노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연구 동향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도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노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노화를 가지고 저 같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밝혔는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노화란 뭘까요? 에이징, 영어로 에이징. 노화는 뭘까요? 그리고 IBS 연구단에서 여기 선물을 좀 주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아주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활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 드릴 수도 있겠네요. 하겠습니다. 자, 노화란 뭘까요? 응? 나이 먹는 거. 그리고 늙는 거. 그리고 또 병들고 사망하는 거. 그렇죠. 노화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걸 노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 같은 거 많이 보죠. 우리 도서관이니까 책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아지고,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를 처음에 사면 새 차가 되죠. 근데 많이 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렇게 낡아지는 것 자체를 노화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정적인 면에서, 무생물에 한해서 노화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능이 쇠퇴하고 하는 것들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와인을 숙성시킨다. 이것도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노화. 우리말에는 에이징을 특별히 따로 말을 하는 게 없지만 그것도 에이징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치즈 좋아요. 치즈 그렇죠. 또 된장 그렇죠. 요구르트 그렇죠. 제가 김치를 가져왔네요. 아유 잘하네. 김치. 어떤 시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자체도 노화라고 해요. 그러면 생물의 노화는 뭘까요? 생물의 노화. 제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사람의 노화. 사람의 노화가 되면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 점점 더 나이가 늘어나서 이제 늙어지죠. 이거 전체적으로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물의 노화는 조금 다른 클래스를 가져요. 왜냐하면 초기 발달이라고 하고 성인이 된 시기에는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기를 지나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화, 영어로는 시네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학생들이 얘기했던 늙은 거,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들을 이 노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시네신스라는 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명은 뭘까요? 항상 우리가 노화를 얘기를 하면 수명도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수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명은 뭘까요? 살아가는 기간. 그죠? 또 사는 기간? 그리고 사는 기간 좋아요. 노화 단계의 마지막, 노화가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는 것들의 수명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식물 먼저 볼까요? 식물의 수명 어느 정도 될까요? 얘네들은 얼마 정도 될까요? 다들 1년생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벼 얼마나 사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시는 분? 벼는 우리가 보통 지금 요맘때 이제 파종을 시작해서
추수는 이제 그 추석쯤에 하죠. 10월 한 4개월에서 5개월을 살고 해바라기도 그리고 코스모스도 봉숭아도 나팔꽃도 데이지꽃도 전부 다 1년을 살아요. 그러면 식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것들도 있죠. 오래 사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나무.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죠. 식물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것들을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고 다년생 식물은 초본도 있고 나무들도 있어요. 목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튤립들은 한 여러 해로 그 알뿌리로 여러 해를 살죠. 그리고 사과나무는 35년에서 45년을 살아요. 그리고 목련나무. 절에 가면 굉장히 커다란 목련나무들 있죠. 걔네들은 100년을 삽니다. 100년 이상을 살고 1000년 이상 사는 은행나무도 있고 그리고 강철소나무라고 해서 얘네들은 50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 만화에서도 많이 보는 이런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에도 60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얼마나 살까요? 자, 동물들은 우리 곤충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일 짧게 사는 애를 하루살이 30분에서 한 길게 살아야 이틀 살아요.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치맥 좋아하죠, 치맥. 아, 학생들이구나. 자, 그 닭은 30년을 살아요. 30년, 저기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 있으시겠네. 30년 살고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7년에서 가장 길게는 24년까지 삽니다. 그러면 소는 한 20년을 살고요. 돼지는 27년을 살아요. 그 말은 오래 살죠. 57년을 삽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사는 동물은 없을까요? 좀 더 오래 사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인간. 몇 년 살까요? 그렇죠.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또 오래 사는 동물들? 거북이. 얼마쯤 살 것 같아요? 150년? 책 봤나?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오래 사는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동물들은 보시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킬리피쉬라는 건데 얘네들은 3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살고요. 잉어 200년 이상 삽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상어는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사는 상어인데 얘는 272년을 살았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조개 다이내스티 클램이라는 조개인데 이 조개는 잡았을 때 50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그 거북이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50년을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 전 한 2, 3년 전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보헤드웨이 그 고래라고 그 화살머리처럼 생긴 고래인데 얘는 211년을 삽니다. 심지어 죽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히드라라고 작은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인데 얘네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종류도 죽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사람은 80년 산다고 얘기했죠. 사실은 사람의 최장 기록된 바에 의해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은 장 깔망이라고 그 프랑스 아르 지역에 거기서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122년 하고도 6개월을 더 사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우리 왜 오래 살려면 뭐 건강해 운동 많이 하고 뭐 일도 하고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그런 것들을 다 안 하셨어요.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담배를 21살부터 117세까지 피우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187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97년에 122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장수하신 할머니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람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시면 전체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그 여성의 평균 수명, 남성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쭉 보면은 빨갈수록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잘 사는 나라일수록 유럽이나 그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 그 아시아 쪽
잘 사는 나라들은 좀 평균 수명이 높은데 좀 생활 환경이 안 좋거나 좀 척박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사는 환경이 있는데 분은 그런 평균 수명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기 딱 보이죠? 한국의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예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근데 남자는 조금 여자보다 작고 여자는 이제 85.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굉장히 요즘에 그 노령층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통계청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 인구가 측정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85세 이상 노령 인구의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나 보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98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6배 이상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지금 아까 전에 80세라고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여성이 세계 최초로 2030년 정도에 태어나게 되면 세계 최초로 90세 이상을 살 거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로 이제 우리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90세 이상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노화가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될까요? 노화가 되면 일단 무생물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좋아요. 그리고 약해지죠. 근육이 막 줄어들죠. 그리고 주변의 강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화가 되면 기운이 없어지죠. 그리고 병이 쉽게 걸리죠. 맞아요. 노화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계속 식물하고 무생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럼 식물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죠. 그리고 짠, 여기 보세요. 식물은 노화가 되면 색이 변하죠. 색이 변해요. 죽거나 색이 변하고 죽어요. 나무에. 그리고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개가 죽는 게 아니라 잎이 나고 잎이 색이 변하고 그게 떨어지면서 죽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식물의 노화고요. 그러면 동물은 아까 전에 우리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 성장을 거치고 나이가 들면 자 우리 나이 때는 모르지만 학생들 나이 때는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시력도 감퇴하고 이제 술을 젊을 때는 3병씩 마셨는데 이제 1병씩밖에 못 마셔요. 그리고 이제 등도 많이 굽죠. 이런 것들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뚜렷한 변화는 죽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인의 그 사망률을 연령별로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한 데이터를 제가 통계청을 또 가져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봤더니 그 영아기에 죽는 것은 좀 10만 명당 한 몇백 명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시기에는 굉장히 그 사망률이 낮아져요. 그러다가 노화가 되면서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한국의 평균이 이제 8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많은 한 반 정도의 이제 인구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죽을까? 그러니까 아까 병에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2015년도 이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요인인데 사망 요인들이 역시나 한 60세까지는 거의 크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그 가장 높은 5개의 랭크된 것들을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이제 순환계통의 문제, 그러니까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고, 이제 파란색 선이 레스피레이터리,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이제 근손실에 의한 근육계통의 질환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고가 됐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 50대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8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암보다는 이제 순환계통의 질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고 2015년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쭉 봤죠? 그러면 이 노화는 사람에게만 국한될 걸까요? 그 동물 키우시는 분, 개나 뭐 고양이나 물고기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없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나타나는 동물이랑 우리가 가지는 사람의 노화랑 비슷한 게 있을까요? 비슷한 거 얘기해 보실 분. 비슷한 점. 그렇죠. 강아지들 봤어요? 나이 많은 강아지들 어때요? 안 움직이죠.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려요. 치매에 걸리고 암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노화라는 현상은 사람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아까 닭도 늙고 소도 늙고 돼지도 늙고 강아지도 늙고 다 늙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동물에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노화 표현형이 있습니다. 봤더니 그 신경 손상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근손실이 일어나고 강아지들 나이가 들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백내장 강아지들도 백내장 걸려요. 그리고 심장병 강아지도 심장병 걸리고 사람도 심장병 걸리고 다른 동물들도 다 걸려요. 그리고 당뇨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걸리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 발병 횟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암이 굉장히 잘 걸리고 그리고 골다공증 그 뼈의 어떤 그 밀도나 그 질량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노화 표현형이 동물들에게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혹시 식물이랑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얘기해 보실 분? 식물과 사람의 노화? 아니면 미생물과 사람의 노화? 다 식물이랑 사람이랑 노화가 비슷할까라고 해봤을 때 전혀 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포 수준, 조직 수준으로 내려가면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노화가 되면 우리 유전자를 결정하는, 우리 표현형을 결정하는 DNA 상에서 손상이 나타나고 그 활성산소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 산화 스트레스가 식물과 동물 모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커져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포 간의 어떤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고 하고 특히나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화 표현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에서 나타나고 특히나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노화라는 걸 봤어요. 나도 늙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늙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늙고 저희도 같이 늙고 그죠? 다 같이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늙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그러니까 안 늙는 거를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늙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그죠? 왜 늙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안 늙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우리는 늙을까? 앞서 말했듯이 왜 노화는
어떤 종을 해서 종을 다 아울러서 비슷하게 늙어갈까 사람들이. 모든 생물은 왜 비슷하게 늙어갈까? 그리고 왜 죽을까?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혹은 안 죽을 수 있을까? 안 죽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명을 조절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퀘스천이 됩니다. 이거는 철학자건 여러분이건 우리도 굉장히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품 찾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늙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도 우리 과학자들이 다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떨까? 왜 늙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요. 자기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non-programmed aging, 두 번째는 programmed aging입니다. 그 첫 번째가 non-programmed aging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화는 시간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모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는 어떤 생명체로서 유전 그 진화의 한 방편으로 이 생명체를 어느 시점에 죽게 함으로써 어떤 그 환경이나 자기의 생존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발달의 마지막 과정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크게.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정설이라고 하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럼 이런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할까? 첫 번째로는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오래 살고 어떻게 늙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연구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는 윤리적 문제가 있죠. 내가 만약에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무슨 좋은 방법이 나왔대. 나한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나 같은 과학자들이 학생들한테 이거 하면 좋대. 막 뭐 오래 산대 하고 내가 줘요.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죠. 저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위험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위험도가 높아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생각한 게 사람의 세포, 캔서셀, 그 힐라셀 뭐 이런 것들 있죠. 세포 라인을 가지고 세포 노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특정 장수한 가족들, 거기에 표본 집단, 예를 들면 어떤 이탈리아의 마을이 장수하는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오래 사는가를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생활사를 비교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100세 이상 사시는 센테네리안, 슈퍼 센테네리안도 있어요. 11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깔망 같은 그런 선생님들을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우리 평균적으로 나이가 그 어린 사람들이나 평균적으로 사시는 사람들과의 유전자 서열을 전부 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가 특별하게 어떤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하는 거는 여전히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나 아니면 어떤 처치 방법이 실제로 노화나 아니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모델 생물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 그 예쁜 꼬마 선충, 그리고 아라비덥시스, 애기장대, 그 초파리, 쥐나 그 침팬지나 그 히말라야
원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람한테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히드라 같은 영생하는 것들, 죽지 않는 애들, 얘네들이 왜 죽지 않을까?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모델 동물과 비교를 해서 그 이해를 하고 이거는 이제 네이키드 몰렛이라고 그 땅 속에 사는 쥐인데 보통 일반 쥐는 2년, 3년이 수명인데 얘는 25년을 살아요. 암도 걸리지 않아요. 얘네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유전자 시퀀스를 그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킬리피쉬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그 고래들, 오래 사는 고래들과 짧게 사는 것들과 종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거는 그 모델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노화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 식물의 노화 연구는 이제 특히 우리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라비덥시스 스탈리아나라고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해요. 애기장대. 이런 풀 혹시 들판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냉이 봤어요, 냉이? 냉이랑 아주 가까운 애예요. 꽃잎이 이렇게 내장으로 해서 십자 모형으로 해가지고 십자화과의 그 식물이고요. 그리고 그 유채왕도 굉장히 가까워요. 유채도 십자화과인데 얘는 심으면 16일째부터 이렇게 크기 시작해서 한 40일 되면 씨를 맺고 이제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게 잡아서 한 2달 정도 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식물의 노화를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은 잎의 노화를 한다고 했죠. 그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점점 노화가 돼서 노랗게 변하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ATGC가 3기가 베이스 페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128 메가 베이스 페어가 있어요. 굉장히 작고 돌연변이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의 모델 생물, 동물 모델 생물, 노화를 연구를 하는데 동물 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을 해요. 그 예쁜 꼬마 선충, 그 C 엘레강스로 하는 이 무척추 동물은 한 3주를 살고요. 그리고 효모는 5주에서 6주를 살고요. 그리고 그 초파리는 한 9주에서 13주를 살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 동물 실험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쥐 실험을 많이 하는데 쥐는 2년에서 한 3년을 살고 그리고 제브라피쉬 마트에 가면 그 수족관에 많죠. 제브라피쉬도 이용이 되는데 제브라피쉬는 한 4년에서 5년을 삽니다. 기니피그도 노화 연구에 이용되는데 얘는 한 5년을 살아요. 특히나 그 유인원 그 침팬지나 아니면 히말라야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20-30년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넣지도 못했는데 그 특히나 보면 그 우리의 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무척추 동물의 노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세포 수준에서 어떤 노화는 식물이건 미생물이건 우리 사람이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화와 관련된 것은 무척추 동물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척추 동물에서 노화를 이용을 하는 거는 막 늙고 뼈가 굳거나 이런 것들은 척추 동물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보시듯이 너무 오래 살아요. 3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을 살죠. 몇십 년을 사는데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짧게 살고 척추가 있는 애들은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게 킬리피쉬라는 애예요. 이 킬리피쉬는 그 척추 동물인데 이 물고기랑 비교를 해보면 척추 동물인데 짧게는 정말 9주에서 길게는 2년까지 사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짧게 살까 봤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노화를 연구를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봤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애예요. 아프리카에 여기 위에 그 사바나 지역에 있는데 그 모잠비크하고 짐바브웨가 여기 있거든요. 그 요 경계를 따라서 림포포 강이라고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서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그 비가 그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강이 흘러 넘쳐요. 그 흘러 넘치는 강 주변에 그 웅덩이가 생기는데 그 웅덩이가 생기는 기간은 1년에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 6개월 사는데 거기서 나온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 웅덩이에서. 그래서 그 웅덩이가 1년에서 짧은 기간에 생기면 얘네들이 짧게 살고 오랜 기간 생기면 얘네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쭉 보면은 일단은 이제 웅덩이가 막 생기면 얘네가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부화가 되고 3주, 4주 안에 얘네가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7, 8주가 되고 12주가 14주가 되면 이제 노화로 갑니다. 근데 이 노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건기가 되면 얘네들은 식물의 씨처럼 이 알 상태로 그 건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짧게 사니까 척추 동물이고 짧게 사니까 다 좋아요. 노화 연구하는 굉장히 좋은 머티리얼인 것 같아요. 그 노화를 연구하는 좋다. 그러면 얘네들의 노화 표현형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사람처럼 노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얘네가 뭐냐면 자 봐요. 이게 어린 물고기고 얘네 늙은 물고기예요. 봤을 때 뭐가 변하는 것 같아요? 크죠? 그리고 색깔이 변하죠. 꼬리도 막 이제 막 헤어지죠? 그리고 등도 굽어요. 그리고 사람처럼 근육도 없어집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세포 손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우리의 치매 단백질인 A베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요. 그리고 신경 손상도 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화의 연구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화의 원리는 노화는 왜 일어날까?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밝혔을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거의 이거는 아마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9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DNA의 어떤 불안정 정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텔로미어라고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그쵸? 텔로미어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짧아진다고 하죠. 네, 그것도 아직 긴가민가 하지만 일단은 많은 생물에서 그 텔로미어가 감소하는 게 노화를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DNA의 후생적 변화. 유전자 시퀀스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어떤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후생 변화를 하고, 그리고 단백질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의 어떤 항상성,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니라 이상하게 기능이 변화된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고 영양분의 감지가 이상된다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세포가 노화가 된다거나 우리의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주는 줄기세포들의 어떤 소진,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했을 때 그 세포는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노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런 원리들을 사람들이 쭉 봤어요. 우리가 쭉 봤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DNA가 손상이 되면 노화가 돼요. 그리고 아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노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노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노화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걸 말하는 그 크게 노화를 조절하는 방법들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 거, 신체 활동을 활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하는 거, 노화를 조절하는 물질들도 지금 많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유전자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조절을 해서 노화를 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신체 활동 같은 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식단 조절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 종에서 이제
노화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영양 성분을 조절하는 것도 노화에 어떤 그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그 전체 맥시멈 라이프 스팬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중간 수명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아미노산 들어봤어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에 20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메타이온이나 트립토판 이런 아미노산을 줄이면 중간 수명뿐만이 아니라 그 최대 수명까지 연장시킨다는 보고들이 그 동물 실험에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조절하는 물질. 우리가 쉽게 저런 것들은 우리가 막 가려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은 없을까? 노화를 막는 약들 이런 것들은 없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 젊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차분히 하나씩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그 식단 조절,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느 종을 가지고도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노화를 늦추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이 리서스 멍키, 히말라야 원숭이를 가지고 그 노화 연구센터에서 2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성체 원숭이를 가지고 그 대조군은 정상적인 밥을 줬습니다. 계속 정상적인 밥을 주고 두 번째 군에는 그 정상군의 한 30%의 칼로리가 적게 된 30%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30%만 적게 줬더니 25년 후에 암 발생률이 감소를 하고 그 당뇨도 감소하고 전체 수명도 늘어났다는 게 지금 논문이 나왔어요. 2009년도 사이언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인원은 사람들의 지금 모델 생물 중에 사람이 가장 가깝죠. 유인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가까운 모델 생물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 수명 연장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한 수면 연장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들은 어떨까라고 사람들이 쭉 공부를 해봤어요. 쭉 보듯이 G에서도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 생명 연장이나 수명 연장이나 아니면 건강한 헬스 스팬에 연장 주고 그리고 소금쟁이 그 G 그리고 파리들 그리고 여기 멍키, 이스트 그리고 닭, 강아지, 구피, 꼬마 선충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런 그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 전체 중간 수명이나 그 최대 수명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원숭이나 이런 것처럼 수십 년을 두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다이어트리 리스트릭션이 어떤 건강이나 그 수명 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약은 없을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대표적인 몇 개의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 제로 프로텍트라는 어떤 그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봤더니 레스버라트롤이라는 이런 화학 물질은 그 적포도주나 땅콩 등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 꼬마 선충이나 파리, 킬리프시에서의 어떤 중간 수명뿐만이 아니라 최대 수명을 늘려준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화합물이고요. 바이칼레인이라는 거는 그 우리 말하는 황금이라는 그 식물에서 꿀풀과의 황금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인데요. 얘도 C 엘레강스, 그 예쁜 꼬마 선충에서 어떤 수명을 연장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라파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세스 하이그로코피커스라는 어떤 그
미생물에서 추출한 화합물인데요. 얘는 그 꼬마사충 그리고 파리 그리고 쥐에서 그 수명을 연장한다고 알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페닐부티레이트라는 이 케미컬도 이거는 전부 다 사람한테서 쓰는 약이에요. 요소 대사 이상증을 치료하는 약인데 그 효모나 그리고 그 예쁜 꼬마선충이나 파리에서도 이게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이제 상용적으로 먹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여기서 다 그 전부 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면 아직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델 동물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레스버라트롤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야 수명을 연장시키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뭐 연장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어가지고 아직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황금이라는 꿀풀과의 어떤 초본인데요.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에 있는 풀. 네네 있습니다. 근데 네 있는데 얘는 독성도 있어가지고요. 큰일 나요. 이 정제해서 쓰지 않으면 황금이요. 황금. 이거 등. 네 네. 원래 이름이 황금입니까? 예예 황금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저는 푸른 본 같은데. 저도 한글로는 처음 보는 건데요. 전 학명으로만 봐가지고 일단 이런 추출하는 거는 굉장히 정제된 케미컬이라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은 가서 뜯어서 풀 뜯어서 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저도 나중에 이제 하면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볼 건데 그 화합물을 그 전체 가지고 와서 그 제가 얘기 말씀드렸던 킬리피쉬 있죠. 걔네들한테 조금씩 먹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 결합 파라바이오시스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논문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이 파라바이오시스가 뭐냐면 늙은 쥐와 젊은 쥐를 같이 붙여서 피가 같이 서큘레이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같이 붙여서. 좀 징그럽긴 하죠. 징그럽긴 한데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그 혈액 속에 있던 어떤 물질이 젊은 개체에서 나오는 물질과 늙은 개체에서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했을 때 이게 젊은 쥐고 이게 늙은 쥐인데 이 늙은 쥐의 어떤 그 노화 표본 현상들 있죠. 그 혈액 속에서 나온 물질들 때문에 젊은 쥐에서 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이 늙은 쥐가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붙여두는 건데 한동안 붙여두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늙은 쥐가 젊은 쥐로 이제 완전히 젊지는 않고 어느 젊은 상태로 변화되는 걸 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혈액 속에 어떤 성분이 실제로 이 늙은 쥐를 젊게 하는가, 어떤 젊은 쥐의 피의 혈액 성분과 늙은 쥐의 혈액 성분이 뭐가 다르길래 늙은 쥐를 젊게 변화를 시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늙게 변했어요. 되게 좋은 쥐는데 그것도 되게 늙게 변했어요. 서로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교환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혈액 속에 있는 물질만으로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면 날씬한지하고 뚱뚱한지하고도 해보고 굉장히 좀 우울한지하고 굉장히 활달한지도 해보고 그 정상적인 지가 병 걸린지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혈액 속에 어떤 그 대사 성분이나 단백질이나 아니면 그 면역 성분들이 서로의 어떤 표현형이나 병이나 특히 노화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또 재밌는 것들은 그 요즘에 장내 미생물 많이 들어보셨어요? 장내 미생물 유산균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했던 저랑 같이 했던 동료가 일했던 건데 늙은지의 장내 미생물도 아니에요. 똥을 젊은지의 그 어린 물고기의 똥을 늙은 물고기에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늙은 물고기의 똥을 그대로 먹였던 물고기는 계속 그냥 늙고 젊은 물고기의 똥을 먹인 늙은 물고기는 다시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신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리고 노화도 지연이 되고 얘네들이 오래 사는 것 같다라고 작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화를 막는 데는 노화를 영향을 끼치는 데는 뭐 우리 신체의 어떤 메타볼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장내 미생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유전자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노화의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소모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되는 노화들 있죠. 그지? 그런 노화들은 어떤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고 노화를 결정하는 그 유전 분자 기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순유전학, 그리고 역유전학의 방법을 쓰는데 순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는 막 돌연변이를 만들어 놓고 어디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몰라요. 어디가 돌연변이 생기는지 모르는데 얘네들 그냥 쭉 키워요. 계속. 키웠을 때 오래 사는 애들 이렇게 찾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유전자가 바뀌어서 얘네들이 오래 살까? 그걸 찾는 것이 순유전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유전학. 역유전학은 우리가 이미 기능을 알고 있어요. 노화는 아니에요. 노화는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뭐 심장병에 중요한 유전자 아니면 암에 중요한 유전자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 과발현시키든지 이상하게 발현시키든지 없애든지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역유전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노화 유전자를 어떻게 찾는가 봤더니 자 그럼 다시 식물로 돌아와서 식물은 굉장히 쉬워요. 식물은 뭐 윤리적 그런 우리의 어떤 죄책감 같은 건 많이 안 느껴도 되는데 식물을 어떻게 하냐면 막 뮤테이션을 시켜요. 이건 저희 연구단의 그 단장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막 뮤테이션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오래 사는 애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오래 살아 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오래 살아 유전자. 오래 살아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데 오래 살아 1번, 오래 살아 3번, 오래 살아 9번이 실제로 봤더니 잎 노화가 야생형에서는 이렇게 노랗게 빨리 변하는데 얘네들은 초록색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저희 연구단에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제가 하고 있는 그 물고기 모델을 잠깐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 물고기는 킬리피쉬의 물고기는 물고기 알 가지고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 알이 한 1mm로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서 이 현미경 알에서 여기 그 우리 젤리 같은 판에다가 알을 이렇게 다 놓고 마이크로 인젝터라는 걸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줘요. 이거 보면 이 현미경 밑에 여기 판에 물고기 알입니다. 물고기 알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요. 그럼 물고기 알을 딱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걀 먹으면 하얀색 그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죠. 그 물고기 알에 요게 노란 게 요게 요 가운데 동그란 게 요 큰 거 있죠. 이게 노른자예요. 물고기 알에서.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실제로 물고기로 변하는 세포입니다. 모든 생물은 한 개의 세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세포가 있을 때 이제 물고기 알을 쭉 세워요. 줄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그 유리관에 넣어요. 유전자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요 안에 넣고 어떻게 하냐면 DNA가 여기 있죠. DNA가 쭉 있는데 얘를 뽕 넣어주면 이 DNA가 그 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면 이 DNA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DNA에 우리가 넣어준 유전자가 원래 물고기 DNA에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거나 요즘 유전자 가위 많이 들어봤죠. 그 유전자 가위로 얘네가 잘라서 그 사이에 유전자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치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키워서 부화를 시키면 이런 물고기가 만들어져요. 이 물고기는 그 DNA 손상을 고치는데 그런 유전자가 과발현된 건데 이 심장에 빨간색 형광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 밑에서 보면은 이 물고기가 빨간색 형광 단백질을 심장에 이제 발현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거는 보시면 이제 사람 유전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랑 우리랑 유전자 비교를 쭉 해서 어떤 유전자가 그분들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유전자를 이 물고기에 넣어봐서 실제로 그런 유전자가 우리 노화를 지연시키는지 수면 연장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네이키드 몰렛이나 아까 그 몇백 년씩 사는 물고기의 유전자들이 특이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유전자들도 이 물고기에 넣어봐서 얘네들이 오래 사는가 아니면 짧게 사는가 보기도 하고 무척추 동물들에서는 이런 유전자 변형이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찾아진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다시 척추 동물로 넣어봤을 때 실제로 사람이나 좀 더 가까운 것들에 좀 더 가까운 모델 성물을 섰을 때 실제로 노화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더 오래 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물고기 야생형입니다. 까만 색이 일단은 제가 잘 된 것만 가져왔어요. 짧게 사는 것도 있고. 이거 봤더니 어떤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야생형보다 좀 더 과발현을 시켰더니 야생형보다 한 요 중간 수명이 23%나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100년을 살 사람이 123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전자를 또 과발을 시켜봤더니 이건 더 심해요. 얘는 66%나 오래 살아요. 100년을 살게 166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생물을 길게 살게 아니면 우리의 수명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찬찬히 해보시고 주변에 노화라는 현상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이 이제 뭐 옛날에는 아껴 써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물건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 그 발암 물질, 무슨 톡식한 굉장히 독성이 높은 화학 물질의 노출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예로는 미세먼지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끼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다 우리의 수명을 줄이는 건데 그런 것들의 노출을 적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쓸수록 그런 것들에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자연적으로 노화되는 것들은 유전적으로 조절되는 노화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변을 쭉 살펴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변에서 그 노화를 어떻게 아니면 수명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주제가 또 노화고 평소에 또 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강연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룰 줄 알았고 또 내용 자체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살짝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뭐 나름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실험하는 결과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또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신 경험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이 프로그래밍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학교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조금 뭐 학교 같은데 일단 알려주시면 더 자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 2학년 때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잘 못 들어봤거든요. 안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에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